행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일을,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를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이고 도전이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영어 어떻게 잘해요? 영어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매일 하세요. 그러면 잘하게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매일을 어떻게 잘해요? 매일을 잘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습관을 제대로 만드는 건데, 이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실 오현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력 수업의 저자 오현우입니다. 저는 에어라인 파일럿이기도 하고요. 세바시에서 많은 강연들을 하고, 지금 기업에서 동기부여, 행동력에 대한 강연들을 하고, 또 현재는 행동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기업 교육, 그다음에 일반인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습관을 만들고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연사를 모셔서 우리 인사이트를 얻자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너무너무 큰 인사이트를 받으실 거고, 당장 해보고 싶어, 당장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가지실 거예요. 저도 도전하면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서 저런 도전까지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네. 도전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저는 수능이 7등급이었었고 반에서 43등이었었고 좀 무기력한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을 제가 했던 게 20살이었었고, 제가 20살부터 많은 나를 바꾸기 위한 도전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바다에 빠지면서 호주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됩니다. 또 산에 빠져서 히말라야 텐트피크, 우간다, 루엔조리 이런 고산 등반들을 하기 시작했고, 사막에 빠져서 사하라산 마라톤 250km, 철인 3중 경기, 이런 몸으로 하는 일들 많이 했었고, 하늘에 빠져서 또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었어요. 또 그전에 삼성전자 넥슨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세계 일주가 꿈이어서 기업 후원 제안서를 만들어서 기업에다 보내서 후원을 받아서 세계 일주 이때까지 한 50개국 정도를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두 번째 책은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은 제가 출판사를 설립을 하고 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2024년 올해의 책 후보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은 제가 장학재단을 지금 설립하는 도전들을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제가 제 경비행기 만들어서 제 경비행기로 세계 일주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7등급이고 원래 자신감도 없고 원래 이렇던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변할 때는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 계기가 뭐였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 계기라는 게 한 수백 번, 수천 번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내가 세계 일주라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학교 나오면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지만, 실제로 경험은 경험일 뿐이에요. 인생을 바꿔주진 않아요. 인생을 바꾸는 건 그 경험이 연속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경험을 했을 때 그걸 끊이지 않게 반복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 알바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죠. 좋은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 알바하는데, 하루는 소나기가 오는 날 제일 가기 싫은 곳에 배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였냐면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옆에 있는 여고에. 근데 제가 비를 맞으면서 가니까 온몸이 비에 젖고 걸을 때마다 복도가 물에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나랑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자란 아이들이 피자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온몸이 비에 젖어서 너무 좀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뭔가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7등급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계기를 얻었던 때가, 놀랍게도 20살 때 저는 해병대에 갔어요. 나는 항상 왜 우리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지?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지?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나는 항상 이렇게 암울하지? 이런 불평불만을
20년을 하고 살았는데 군대 오니까 놀라운 게 사람들이 너 서울에서 태어났어? 너 서울에서 자랐어? 내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것만으로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20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되게 감사한 인생을 살았구나를 제가 20살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것들,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되게 감사한 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서 배운 두 번째가 제 적성을 찾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되게 용맹한 군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군인을 꿈꾸는지 몰랐어요. 내가 군인을 되게 항상 존경하고 바라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몰랐는가? 나는 군인이 멋있는 군인을 꿈꿨는데 왜 몰랐을까요? 딱 하나예요. 나는 항상 편안한 공간에만 20년 살았던 거예요. 집, 뭐 학원,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하던 일만 하면서 2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소한 곳에 가볼 일이 없고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해 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내 취향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양한 경험을 혹은 다양한 무언가에 도전을 해보지 않으니 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늘 똑같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에서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고 사람이 바뀌는 가장 큰 계기가 칭찬이에요. 우리가 언제 나를 새롭게 보느냐. 현우야, 너 글씨를 잘 쓰는데? 내가 글씨 잘 쓰나? 서예를 배워볼까? 현우야, 너 축구 잘하는데? 너 달리기 왜 이렇게 잘해? 내가 달리기 잘하나? 마라톤 대회 나가볼까? 너 사격을 잘하는데? 내가 사격을 잘하나? 안 되겠다. 내가 군인 해야겠다.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빨리 시작하고 빨리 뛰어들고 빨리 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신뢰력이 높아요. 나 이거 잘할 것 같은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뭐든지 쉽게 하는 거예요. 해병대에서는 2년 동안 하는 말이 너는 해병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귀신도 잡아야지. 귀신 못 잡아? 안 되면 될 때까지. 놀라운 건 될 때까지 하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다가 포기해요. 왜 실패했어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몇 번 해봤어요? 6번이요. 6번 하니까 안 되죠.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 한 돈이 없어서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 다이빙샵을 돌았어요. 그때 제가 다이빙샵을 20번 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20번 해도 실패했어요. 그게 실패가 아닌 게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어요? 자꾸 물어보면서 우연히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다이빙샵 사장님 소개해줘서 무급 인턴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리조트 최초로.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죠. 제가 20번 도전해봤고 실패해봤고 그러면서 내가 간절함이 생기고 방법을 계속 깨우치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이기도록 이끄는가?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 실패해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4글자인데 아님 말고예요. 하다가 안 돼? 아님 말고. 실패했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는 되돌릴 수 없죠. 이미 끝난 거예요. 삭제하고 뭐 어쩌라고. 내일 다시 하는 거예요. Move on.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는 매일 뜬다는 거. 하루가 매일 다가온다는 거. 근데 한 번 실패하고 주저앉는다? 너무 바보 같은 거죠. 나머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겁니다. 도전이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작은 것에 상처를 받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조금 주저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주로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근데 완벽주의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뭘 생각한 게 있다면 바로 실행하는 그 속도가 느려요. 삶이라는 게 뭐냐? 다 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재미가 없어서 못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못해요. 결국 인간은 후회로 내 삶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생각한 게 있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내가 토익 만점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 동안 내가 토익 미친 듯이 한번 단어를 외워보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보고 싶다? 한번 투잡 시리즈 한 달만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주저함을 굉장히 좀 이겨내지 못해요. 주저함을 이겨내 가장 쉬운 거. 내가 수영을 해볼까? 천리삼종 경기를 해볼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날 바로 돈을 쓰세요. 끊어.
실패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배워보는 것만 해도 우리는 도전이에요.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를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이고 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그게 실패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우리는 실패에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성공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어제보다 한 발만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될지 뻔히 알면서 뛰어드는 거. 그게 진짜 용기고 도전이에요. 제가 삼성전자를 퇴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래? 그냥 뭐 하면서 해. 뭐 돈이 아깝지 않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에서 3년을 근무했으며 이 경력으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왜 나를 걱정하지? 사람들은 내려놓는 걸 못하는구나. 왜 내려놓는 걸 못할까? 이게 내가 이러는 게 거창하고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다시 하면 되고 언제든지 천천히 새롭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이뤘던 성공들도 다 과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할지 내일 뭐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동기부여가 되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시작할래.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때를 주나요? 기회를 주나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2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등급 한 거예요. 기회란 뭐냐? 누구나 다 편하게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누군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뭐라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때라는 건 언제 오나요? 내가 못 만들어요. 그럼 때는 어떻게 만드냐? 그냥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인간은 혼자 할 때 안 돼요.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걸 할 수 있어요.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누군가가 모여있어. 누군가가 뭘 가리켜. 어디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갔을 때 우리 뭘 배우냐?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을 봐요. 우리 행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지혜를 배워요. 나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책을 쓰고 싶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모으고 같이 하다 보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거기서 방법을 배우고 거기서 동기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사람들을 모으거나 모아져 있는 곳에 들어가거나 돈을 쓰세요. 돈을 쓰면 돈이 아까워서 그때부터 해요. 인간은 돈에 제일 약해요. 돈을 쓰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몸이 움직여요. 그러면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뭐라도 얻어가요. 돈을 쓴다는 게 뭐냐? 내 시간을 달리 쓰는 겁니다.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돈을 주저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좀 늦지 않았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10대도 말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뭘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보통 하세요? 그렇죠.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가 몸을 움직이세요예요. 오늘 구글 들어가서 마라톤 대회 일정 치세요. 오늘 2만 원, 3만 원 결제하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여러분은 마라톤 완주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 활기를 배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늦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해보자. 하고 안 되면 그때 후회하자. 안 하고 후회하는 게 제일 바보들이 하는 행동이다. 나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항공사 제복을 입고 승객들을 태우고 비행을 하고 있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난 7등급이잖아요. 피자 배달하는 저를 보고 너는 삼성전자 입사할 거야. 너는 파일럿이 될 거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상상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누가 만들 수 있냐면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행동하면서 20년 하면은 다 돼요. 20년 해보니 내가 어느 순간에는 히말라야 텐트피크 정상에 와 있는 거예요. 20년 해보니 내가 사막 250km를 막 뛰고 있는 거예요. 20년 해보니 내가 비행기 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지개가 있네. 무지개를 뚫어볼까 막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일을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맘때 되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당신이니까 그쵸. 가능했어요. 맞아요. 당신은 워낙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였죠. 그러니까 저는 아르바이트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세상 불공평하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물 있고 아파트 있는데 내가 무슨 뭘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생각은 죄예요. 어릴 때 꿈 많았던 나한테 죄예요. 이 불평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구글에다 많이 쳤거든요. 돈 없이 세계 일주하는 방법을 처음 친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걸 한 사람들이 나와요. 후기가.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남이 한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을 제일 굉장히 잘해요. 제가 똑같이 후원 제안서 만들어서 기업에다 보내서 후원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좋은 대학 나와야지, 대기업 가야지, 뭐 아파트 사야지, 이게 전 성공의 사연인데 그렇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성공이 답이 하나가 아니구나. 근데 왜 나는 답이 하나라고 생각했을까? 인생은 정답이 없죠. 내 길을 찾으면 돼요. 한 명 한 명 자기 길을 찾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최대한 빨리 내 편한 영역을 깨고 최대한 생소한 곳에 나를 던져놔야 돼요. 인생은 편하면 편할수록 사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시간이나 공간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간이나 공간을 바꾸면 변화가 바로 생기나요? 맞아요. 의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공간을 바꾸고 움직일 바뀌면 환경을 바뀌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시각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어요. 공간을 바꾸면 처음 본 사람을 만나요. 평소에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요. 내 태도, 내 말,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럼 억지로 내가 좋은 태도가 나올 수 있게끔 억지로 나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내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면서 나는 세상을 낯설게 보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나는 운동 싫어하지만 마라톤을 신청하고 마라톤 뒤를 뛰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km를 막 웃으면서 웃진 않아요. 그렇죠. 피니시 라인에 들어와서 메달을 걸고 그 메달을 집에다가 걸으면서 나는 마라톤 10km를 완주한 사람이야. 그 힘으로 또 내일을 살아가요. 그 힘으로 또 그래? 철인삼종 해봐야지. 자꾸 그 다음 스텝을 자꾸 노려봐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뛰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딱 달릴 때의 그 뭔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 도전이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평생 모를 뻔했잖아. 사실은 내가 뭔가에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해보면 난 몰라요. 사람들은 잠재력이라는 게 다 있고 그거를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 잠재력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내 잠재력을 발견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잠재력을 죽기 전에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게 매일의 1%의 성장? 어제보다 더 나았나? 보통 우리가 지금 당장 베스트 버전이 돼야 돼 라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도전을 못하는 것 같은데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1%라는 말이 저는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시스템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매일 영어 단어 10개만 써봐야지, 매일 영어로 말만이라도 해봐야지, 스쿼트, 걷기,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하기 뭐 엄청 많죠. 그거를 매일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매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알아요. 1년 후에 저랑 엄청난 격차가 발생할 거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봐왔고, 그게 제가 기업을 옮겨가면서 국가를 옮겨가면서 배운 인류들의 공통점이에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굳이 1분, 1시간, 하루 대단하지 않아도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실력이란 걸 나중에 깨달았죠. 자기 개발에 한때 우리 되게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책에 그 말 되게 좋았어요. 자기 개발은 허상이고 행동력이다. 제가 뭐 책을 1000권 읽어보니 뭘 깨달았습니다. 맞아. 제가 책을 10,000권 읽고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 말고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 안 하고 표정이 되게 우울한 거예요. 책을 1000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예쁘게 각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자세히 보니 짜증내고 화내고 표정이 어두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니 이 사람들은 말만 해요. 제가 책을 10,000권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말만 해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운동하면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무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용기거든요.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못했구나. 내 말이 좀 거칠었구나. 난 비속어를 많이 쓰는구나. 난 술을 많이 먹는구나. 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구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란 뭐냐? 내가 인지하는 겁니다. 보통은 알아보고 아니면 안 되나 보다. 이게 되게 크거든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되게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한 직업을 해보니 프로 아마추어 차이는 그 관찰력에서 나오는데 관찰력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혜를 찾는 건데 사람들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보통.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요. 전문가 말이 맞겠지. 돈 많이 번 사람이 맞겠지.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 기준을 찾으면 돼요. 남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찾으면 돼요. 정보의 싸움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까요? 그 사람들은 쉽게 버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누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저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앞서 나간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가? 내가 앞서 나간 사람이 빨리 돼야겠다. 그래서 앞서 나간 사람들의 정보 구하는 방법, 그 정보를 좀 빨리 캐치하는 방법을 내가 배우자. 그러면은 내가 전문가를 하더라도, 대단한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정보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아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언제든지 앞설 수 있어요. 관찰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관찰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기서 필요한 게 용기예요. 질문할 수 있는 용기. 주아쌤이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훔치기 위해서 그 사람 연락처를 따고 그 사람을 만나고 굳이 대면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왜 대면을 할까요? 그 사람이 쓴 책도 있고 강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대면을 해야 할까요? 대면했을 때 나오는 그 1%의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책에는 없는, 강의에 없는 한 문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대면하고 굳이 시간을 내서 굳이 사람을 만나서 그 많은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맞나요? 맞아요. 근데 저는 도전은 되게 잘하는 편인데 사람에 대한 도전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그치. 않으실까? 무례하지 않을까? 않을까? 이 걱정이 많아서 오히려 되게 못했던 사람인데 배려심이 쓸데없이 많아서 내가 한번 도전해봤는데 음. 거절을 안 당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극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래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굳이 행동하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거절당해보고 그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지금 나 너무 변화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뭐예요? 하는 사람한테 미션을 하나 주신다면 뭘 주시겠어요? 저는 말하기를 한번 배워보세요. 말하기가 뭘까요? 말하기는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말을 더 안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라 좀 추천드리는데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려다 보면은 말을 어떻게 간결하게 할까를 고민해요. 말을 간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매일 기록하세요. 해노역 수업을 2만 명이 읽었어요. 근데 내가 재밌네 하고 끝나면 난 그냥 2만 분의 1이에요. 언어부댐이에요. 근데 내가 서평을 한 줄 적어요. 그 서평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돼요. 그게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돼요. 책을 한 권 읽었어? 드라마를 봤어? 누구와 대화를 했어? 주아쌤 강의를 들었어? 할 때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딱 한 줄만 문장을 수집하세요. 내가 발견한 한 문장을 꼭 수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뜻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항상 새해가 되면 다시 태어날 거야.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 뭐 당첨됐으면 좋겠어. 조금 더 뭐가 다 생겼으면 좋겠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뭐부터 하지? 당장 무언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우리 오연호 작가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